반갑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건설 노동자가 현장 취업 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알려주는 K건노 이영록 노무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교육할 때 우리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는 일용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따져보면 형틀, 목수, 철공공 이런 현장에서 기능을 갖고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먼저 일용직은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새벽 인력시장, 용역업체를 통해서 난리를 띄는 사람들, 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노동자는 팀 단위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팀이 현장에 들어갈 때는 업체와 팀별로 여러 가지 할당되는 물량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끝날 때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직 노동자, 정확히 말해서 일종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현장에서 원청소장, 원청관리자들이 고용 형태상 정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난리를 띄는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형틀, 목수, 철공공 같은 우리 대다수 조합원들은 계약직 노동자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다치는 순간 산재 처리는 되겠지만 다시 그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를 해서 치료 이후에 다시 그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소속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 산재 치료 기간과 그 후에 30일 동안은 절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틀, 목수, 철공공 같은 우리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치료 이후에 다시 그 팀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계약직 노동자로서 현장에 취업을 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도 받고 신규 자격도 받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취업 첫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 우리 조합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거기에 명시된 일당만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당보다 더 중요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이날이 근로계약 개시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끝나는 날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특정한 날을 우리도 모르고 회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 종료,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은 공정 종료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간혹 비워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일종의 공정 종료로 기재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 종료 아니면 비워두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8시간 근로 제공의 대가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까지 하루 일당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현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노동자가 계약직 노동자인 경우에는 하루 일당에 연차수당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틀, 목수, 기능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하루 일당이 22만 원이지만 순수한 하루 8시간 노동의 대가는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이 주휴수당, 그리고 일요일 근무에 따른 가사수당이 포함된 금액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 취업 시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 기간은 반드시 끝나는 날은 공정 종료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은 그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서 주요 수당까지만 포함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